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중심지였던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너무너무 넓고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수 없는. 경무대부터 청와대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74년간의 이야기. 60년대까지는요, 시민들이 와 있는, 국민들이 와 있는 사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꽃놀이 하러 오고요. 민주화 시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면서 청와대는 훨씬 더 엄중하게 이제 강화를 하고 청와대에 얽힌 남다른 소회를 전하는 이들. 철골 구조와 현대적 신소재를 활용해서 전통 한옥의 멋을 담아내는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요 앞에는 이제 또 잔디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이쪽에 있는 거죠. 요 안쪽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청와대. 청와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지도에 이곳의 정체가 공개됐는데요. 동시에 굳게 닫혔던 하얀 철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지만 누구나 갈 수는 없었던 곳, 바로 청와대입니다. 늘 고요하고 엄숙했던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과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사실 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직접 와서 밟아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좀 힘있고 그런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시민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국민들에게 이거 개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명 인증샷 명소는 15만 장의 푸른 기와가 얹어진 청와대의 상징 본관입니다. 가장 눈에 익은 곳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위용과 규모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곳에 서서 바라보는 조망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드넓은 정원 뒤로 남산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본관을 지나면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가 쭉 이어집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걷다 보면 그림 같은 한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200년 넘은 소나무 기둥이 인상적인 상춘제는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외국 귀빈을 모실 때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1983년 청와대 안에 처음 지은 한옥입니다. 상춘제를 지나 좀 더 깊숙이 올라가면 지난주까지도 대통령이 실제 살았던 관저가 나옵니다. 기존 청와대 관람회에서도 관저는 둘러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개방되는 셈인데요. 생활 공간인 본체와 손님을 맞는 별채, 그리고 넓은 마당은 마치 청와대 본관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대통령의 사적 공간, 관저는 관람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대통령 사는데 오니까 너무 어리어리하고 너무 좋네요. 롯데복권 당선된 거 매로 기분이 좋아요. 명당이에요, 명당. 참 이렇게 경치도 좋고 참 풍경도 좋고 이렇게 좋은 곳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들어가 왜 저렇게 용산으로 가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74년 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의 역할을 끝내면서 인근 주민들은 서운함과 시원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 지금 서촌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고 있어요.
청와대 정문 인근에서 4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해온 유옥희 할머니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답니다. 점심 끝나고 삶아요. 사진. 네. 여기 몇 년도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씨 대통령 됐을 때 그때예요. 40년대? 네. 진짜 40년 넘게 계시는데.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의 단골 식당이자 의경들의 아침밥을 책임지던 곳.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 허전하고 서운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거기가 있어 그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진짜 내 가족이 하나 없어진 것처럼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대통령의 이웃이라는 자부심, 남다른 인연과 추억을 간직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이웃이기에 겪어야 하는 말 못할 고충도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근 지역은 온갖 규제와 개발 제한에 묶여야 했는데요. 그동안 이승만 박사 대통령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청운동 효자동이 전에는 군정 시대에는 이쪽으로 창도 못 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수도 상수도 할 때도 다 점검하고 그렇게 건축의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가 완전히 용산을 가면은 고도 제한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자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도에도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 청와대 터는 오래전부터 국민의 땅이 아닌 아무나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1000년 전 고려시대부터 별궁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으로 기록에 등장하는데요. 청와대의 옛 이름 경무대도 이때부터 쓰였답니다. 사실은 후원이라고 하지만 후원하면 그냥 정원, 약간 여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문신, 무신을 다 뽑으니까 육문가는 문신, 그리고 육무가는 무신. 그래서 이런 문무가 함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결국에는 정치를 하는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20년대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일제는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 관저로 활용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길 관저 겸 집무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청와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름은 경무대였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뒤를 이은 윤보선 대통령은 독재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경무대의 이름을 현재 청와대로 바꿉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봄철마다 정원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초청하는 등 지금보다 더 열린 공간이었는데요. 청와대 인근에 오래 산 주민들은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탁구 치러 다니면서 청와대 안에 가서 다 봤어. 볼 적에는 다 너무 집이지 뭐 내 집 아닌가 뭐 그냥 어른들 사는 집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요. 사실 국가기록원에 시민들이 와 있는, 국민들이 와 있는 사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꽃놀이 하러 오고요. 뭐 거기에 이제 워낙 정원이 좋으니까요. 그런 거 보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68년 1월 21일 그때 이제 북한 간첩이 들어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문이 좀 닫혔던 거죠. 그 90년대까지 그게 쭉 이어졌던 거고요. 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 인왕산 등지까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경호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1차적으로 물리적인 통제가 아주 강화가 되고,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물리적인 통제 플러스 심리적 통제가 훨씬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화 시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청와대는 훨씬 더 엄중하게 이제 강화를 하고 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청와대 부정적 이미지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청와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본관 건물이 신축된 건 1991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부터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됐는데요. 본관과 기자실로 활용되는 춘추관 설계에 참여했던 이형제 건축가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존의 이 구본관 시설이 너무 이제 낙후되고 또 1층이 집무실이고 2층이 관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도 협소한 데다가 굉장히 불편함이 이제 있었으니까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이제 진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끝나서 이제 우리도 국격이 상당히 성장했고 대외적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새로운 어떤 그런 업무 공간 그다음에 기존 집무 공간이었던 구 본관은 지금의 본관과 관저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일제가 지은 총독 관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 국가 위상에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3년 기존 본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본관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높아진 국격에 맞게 압도적인 위용과 규모를 자랑하면서 북악산과 경복궁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옥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우리 한옥은 전통적으로 목구조가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스케일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목구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골로 다 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브나 지붕은 이제 콘크리트로. 그래서 우리 전통 건축의 요소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구현했던 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신축된 건물은 본관과 관저, 춘추관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건물들 위치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7만 평 되는 이 청와대 이 경내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신축을 새로 하니까 굳이 한 건물에 그걸 복잡하게 넣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자, 본관은 경복궁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축선상에서 외부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에 자리를 잡고 춘추관은 경내의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삼청전 들어오면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관저는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살짝 좀 조용한 곳. 그건 뭐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과 너무 먼 본관, 청와대 내에서도 혼자 동떨어진 기자실 등은 불통과 고립의 청와대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대통령하고 참모들 사이에는 담이 9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솔직히. 곳곳에 경호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검색대를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의전 지나서 또 부속실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 비서동에서 대통령 본관까지가 거리가 이제 400m 정도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한 4km 같은 느낌. 대통령들은 저마다 구조적인 불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애썼습니다. 비서실장을 본관에 두거나 비서동에 간이 집무실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본관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비서동에서 지냈습니다. 깊은 산속 구중궁궐 이미지를 벗기 위해 청와대 주변도 개방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인근 도로와 인왕산을 개방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사당 7궁을 노무현 대통령은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신무문을 개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열고 북악산도 단계적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청와대와 그 인근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노력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경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아직 건물 내부는 볼 수 없습니다. 내부를 못 보니까 겉만 보고 이제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내부가 볼 수 있으면은 아주 좀 더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개방 소식에 남다른 소회를 전하는 한 사람.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5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져온 천상현 요리사입니다. 영빈은 영빈 간을 체크하는 거고요. 인수문이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렇죠. 네, 인수문 딱 해가지고 이 정문을 통과하면은 요 마당, 그러니까 잔디가 있으면서 요 마당이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 여기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네? 이제 관람객들도 관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 내부 모습은 아직 비공개인 상태. 겉만 한옥이에요? 안에도 한옥이에요? 관저가? 아, 겉은 한옥이고 안에는 그냥 완전 100% 한옥은 아니고 그냥 저걸로 돼 있죠. 이 천장까지는 다 한옥이고 안에는 그냥 일반 양식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청와대 건물들 내부는 언제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누구나 내부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청와대. 영화, 드라마 촬영에 이용하는 청와대 세트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와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 계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예. 역사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던 실제 본관 내부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 카메라 앵글에 제일 잘 들어오는 게 68%라 그래서 진짜 청와대의 68%로 지었습니다. 크기는 축소됐지만 청와대의 위용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실제 청와대 집무실 크기의 3분의 2인데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저 의자에 앉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아니 어떠세요? 대통령 된 것 같으세요? 청와대에다가 일반인들 청와대 가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뭐 요번에 개방한다는데 그래 세트장이다니까 아마 청와대가 흡사하게 놨지 싶어갔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개방 자체만으로 큰 주목을 받은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는 앞으로 어떤 역할과 의미를 담아가게 될까요? 앞서 개방된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가봤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수려한 대청호 경관에 둘러싸인 이곳은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로 1983년 지어졌는데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최측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예전에 대통령분들 오실 때 그 헬기를 이용해서 오시는 그 장소입니다.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이에요? 예, 헬기 한 2대 정도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의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했는데요. 지난 19년간 1,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된 이곳에는 그러나 아직 예전에 삼엄했던 통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에 오면은 첫 번째 관문에서 경비병이나 근무한 사람들이 되돌려 보냈는데 지금은 개방된 이후에는 자유스럽게 올 수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관람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숙소 내부는 그대로 보존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회의실과 접견실, 손님 방 등이 마련돼 있고요. 2층은 대통령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찜실부터 관람하시게 되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께서 이용하셨던 공간입니다. 83년도 시공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39년 전 모습입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지만 대통령이 지냈던 공간이라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눈앞에 마주하는 기분인데요. 되게 궁금했죠. 아, 대체 대통령 별장이란 어떻게 났나? 또 예전에는 막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고 군인들이 다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서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개방해 놓으니까 너무 좋고요. 상징적인 공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대통령 별장이라는 테마에 맞춰 다양한 기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화를 전시한 대통령 기념관을 신축하고 골프장으로 쓰였던 광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현대 정치를 좀 생각해보고 뭐 잘됐던 것도 있을 테고 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담은 곳이라서 청와대 개방도 청남대 개방처럼 앞으로 큰 의미를 갖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주 무대를 장식했던 청와대는 이제 시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쉬어가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냥 편한 쉼터였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도 잘 둘러볼 수 있는 좀 서울을 좀 이렇게 왔을 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 상징적인 곳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자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의미와 상징성을 보여줄 청와대의 새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대통령이 결국 많이 불행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또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시키는 긍정과 부정의 동시에 존재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메시지가 강한 그런 현대사의 그런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